재건사업 모멘텀의 최대 수혜주는 누가 될지를 봤더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 앞에서 제가 살펴봤듯이 이제 우크라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재건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이라크에 진출을 해서 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누구냐를 봤더니 바로 왜 이렇게 재건 시장이 이제 건설사한테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국내 건설사들이 우리 국내에 아파트만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부문도 있어요. 그게 기존에는 중동에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감이 우크라이나, 이라크, 리비아 이런 것처럼 전쟁국들의 재건 사업 발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재건 시장이 앞으로 건설사들의 두 번째 먹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시장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전망하는 이제 이 사업 규모는 지금 약 70조 원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실적에 반영이 되면 이제 관련 주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만들어본 질문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저는 대통령이 챙기는 사업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챙기고 글로벌 트렌드가 합쳐지면 힘을 받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이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약 3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원할게라고 말로만 했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힌 적은 없거든요. 그 수혜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다 수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운송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를 받을 예정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를 보면 운송 부분이 가장 높은 거 보이시나요? 총 복구액에서 약 70%를 운송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부분도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혜를 보는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발전 시설의 상당수가 공격 기지에 위치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인프라 쪽으로 엄청 공격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이제 이 우크라이나도 낮추고 싶어서 앞으로 이쪽 에너지 인프라 관련 이쪽을 좀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러 건축 부분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직접 우리나라한테 모듈러 공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GS건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재건 사업의 기회는 근데 우크라이나보다 이라크에서 더 잘 나올 거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좀 돈이 없어요. 근데 이라크는 돈이 있습니다. 왜 돈이 있죠? 네,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다른 이제 국가들한테 돈을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지원 좀 해주세요, 무상 지원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라크는 자기네들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불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고 그리고 2023에서 2025년도에 국가 예산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건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라크의 주요 사업을 보면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집중할 분야는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인프라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PPP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PPP가 이제 민간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파키스탄, 스리랑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나라에도 항구 필요하고 공항 필요하고 이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질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빌려줍니다. 이제 중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이 이제 그걸 빌려줘요. 그 다음에
이런 항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걸 대출해준 국가가 그 운영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려줄게 하면서 꼬드긴 다음에 이 운영권을 이제 못 갚을 거 아니까 그런 거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라크도.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알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라크에 때문에 이거를 중국한테 돈을 빌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국가 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중국 같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인프라 사업을 알포항을 이제 그걸 지었으면 우리나라는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경쟁이 붙습니다. 입찰 경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한테 기회가 올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런 거 인프라 이제 만들겠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떤 기업이 유리할까를 봤을 때 당연한 건데 일단 과거에 이라크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누구냐를 봤더니 바로 대우건설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지금 대우건설이 가장 이라크에서 수주를 많이 했던 기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경쟁력이 있는 건 여기 보시면 알포 보이시나요? 알포? 그 알포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포항의 좀 기초를 닦고 있는 게 바로 대우건설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라크도 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도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재건사업 모멘텀의 최대 수혜주는 누가 될지를 봤더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 그래서 보면 일단 두 현대건설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살펴봤듯이 이제 우크라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재건 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역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CSSP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이라크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IS 사태 때문에 중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재개가 되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가스 부문도 현대건설이 또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영역도 굉장히 넓어요. 건설, 원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좀 참여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점. 다음으로 대우건설. 보면 확실히 이라크 쪽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라크 말고도 근데 해외 수주 부문에서 이미 너무나도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이 해외 수주 연간 목표를 128%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우건설이 이렇게 해외 수주 부분에서 돈을 잘 벌던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점이었어요. 좀 실적을 깎아놓는. 근데 지금은 주택 부문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외 수주 부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라크의 그 알포항만 프로젝트를 이 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에서 대우건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둘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ETF가 답입니다. 그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 ETF가 뭐냐를 봤을 때 지금 KB스타와 타이거에서 만든 이 두 가지 ETF가 가장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사업 수혜주에 투자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을 같이 볼게요. 지금 주요 국가들이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무상 원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무상 원조를 많이 해줄수록 거기 재건사업에 참여를 할 때 사업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국 어딨죠? 한국 체코보다 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막대가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미국 보이세요? 미국은 군사 지원, 재정 지원 장난 아닙니다.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유럽과 관련된 건설사들한테 더 수주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큰 규모를 가져올 수 있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 건설사들한테 재건 사업이 수혜인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더 수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